최근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챗GPT를 비롯해 첨단 AI 기술과 서비스, 5G와 6G를 넘나드는 차세대 네트워크까지 이런 정보통신 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모바일월드 콩그레스 MWC인데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3엔 MS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삼성, SK텔레콤, KT 등 국내 기업까지 200개 국가에서 무려 2,000곳이 참여해 치열한 기술 경쟁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MWC에서 중국이 한국을 잡기 위해 칼을 갈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를 위해 전시장 규모를 한국보다 5배 이상 키우며 돈을 쏟아부었지만 반전은 파리만 날리며 대망신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중국의 처참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이번 MWC 2023에서 눈여겨봐야 할 기술은 AI, 로봇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혁신과 디지털 전환 기술인데요. 월 이용자 1억 명 이상을 모은 미국 오픈AI의 챗GPT 열풍이 MWC에서도 이어진 겁니다. 우선 MS는 이번 전시회에서 오픈AI와 함께 출시한 챗봇형 검색 서비스 빙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을 마련했으며 FC 바르셀로나는 AI 기술로 선수 경기력을 높일 수 있는 산업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역시 AI를 중심으로 전시관을 구성했는데 SK텔레콤은 ADAS을 비롯해 총 10종의 AI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였고 KT는 상용화 예정인 초거대 AI 믿음을 소개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번 MWC에서는 미중 관계 악화 이후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던 중국 테크 기업들이 대거 출동해 대규모 전시에 나선 것도 특징인데요. 특히나 그중에 화웨이가 삼성을 잡겠다고 이번 MWC에 칼을 갈고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실제로 화웨이는 MWC가 열리는 피라그란비아 7개 전시관 중 첫 번째 홀을 통째로 빌렸는데 압도적인 물량 공세를 앞세워 전시회를 집어삼킬 태세였습니다. 이는 올해 참여하는 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경쟁자인 삼성의 5배에 이릅니다. 화웨이는 이 부스에 모바일 기기와 통신 장비, 스마트홈 디바이스 등 거의 모든 제품군을 들고 나오며 그동안 얼마나 분풀이를 하고 싶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앞서 미국에서 열린 CES 2023에 끼지 못했던 화웨이는 이번에 플래그십 스마트폰 P60, 폴더블 메이트 X3를 공개하며 미국의 제재로 타격을 입은 걸 쏟아내려 했는데요. 이 외에도 워치버즈와 워치GT 사이버 등 스마트워치 신제품과 화웨이 자회사 아너의 매직5, 폴더블 매직 VS 시리즈의 글로벌 출시를 알리며 마치 선전포고하는 듯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친환경, 저전력 5G 장비까지 대거 선보이며 대대적인 유럽 공세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화웨이가 이번 전시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제품력이 아니라 물량 공세에도 불구하고 망조의 길로 들어섰다는 점이었는데요. 부스를 삼성보다 5배나 키웠지만 손님은 이보다 더 없는데 팔이 날리고 있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와 더불어 장비 보안 논란까지 일면서 글로벌 왕따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상황인데요. 그리고 최근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원천 차단하는 추가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도 화웨이는 5G 이상의 반도체 공급에 문제가 있어 4G와 LTE에 한해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는데 올해 미국에서 제재 법안이 통과되면 4G 관련 제품을 포함한 5G 신기술은 전면 차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최근 LGU 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통신장비 보안성에도 의심이 커지면서 완전히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렇듯 화웨이가 진짜 글로벌 왕따가 된 건 그나마 지탱해온 유럽에서 화웨이의 입지가 급속도로 축소되고 있다는 게 결정적입니다. 화웨이는 한동안 유럽에서 친근한 기업으로 입지를 다지면서 통신장비, 휴대폰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며 위세를 떨쳤지만 미국이 본격적으로 제재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최근 화웨이는 현지 시장에서 위상이 흔들리자 조직까지 축소하고 있다는데요. 화웨이가 유럽 내 로비 활동으로 활용하던 벨기에 브뤼셀 사무소는 독일의 유럽 본부로 합쳐졌고 영국, 프랑스, 폴란드에서 홍보 업무를 맡던 현지인 중 일부는 이미 사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결국 화웨이 통신망이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연이어 다 폐쇄 절차를 거치자 궁여지책으로 이제 아프리카에만 주력하게 됐는데요. 화웨이는 이미 아프리카 전역의 대규모 ICT 인프라를 구축한 상태로 작년 말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케냐에 있는 2개의 아프리카 이동통신 사업자가 화웨이 기반 5G 네트워크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화웨이 역시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를 위해 5G 시대에 고객의 비즈니스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를 늘려가겠다는 목표를 드러냈습니다. 궁지에 몰린 화웨이가 마지막에서 선택한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기지개를 킬 수 있을진 두고 보면 알 것 같은데요. 반면 삼성은 이번 MWC에서 스마트폰부터 디스플레이,
통신망까지 다채로운 경험을 선보이면서 화웨이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짓밟아버렸습니다. 심지어 MWC 개막 전부터 피라그란비아 전시장엔 삼성 갤럭시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고 바르셀로나 시내 곳곳에 갤럭시 S23 광고 전단이 붙어있을 정도로 환대를 받았습니다. 삼성은 이번에 갤럭시 생태계에 기반한 프리미엄 모바일 경험을 선보였는데 이곳에서 다양한 혁신 기능을 직접 경험한 현지 방문객들로부터 뜨거운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3전시관 중앙에 528평 크기로 마련한 부스엔 갤럭시 S23의 강력한 카메라 성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주공간과 서울의 밤을 모티브한 영화 세트장을 만들었는데요. 이곳에서 관람객들은 스튜디오에서 마치 영화감독이나 프로 사진작가가 된 것처럼 갤럭시 S23 울트라의 독보적인 2억 화소 카메라와 나이토그래피 기능을 체험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컨셉으로 만들어진 갤럭시 S23 시리즈의 모바일 게이밍 성능을 체험하는 공간도 크게 인기였는데 관람객들에게 최신 디스플레이의 혁신 성능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전시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닥터 OLED의 괴짜 실험실로 관람객들이 어항 속에 넣어둔 갤럭시 Z 폴드4를 원격으로 제어해 물고기와 함께 사진을 찍고 현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한 추억을 제공했는데요. 나아가 삼성은 이번 MWC 2023에서 삼성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 영상을 상영하는 등 부산 엑스포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대형 갤럭시 5궤 광고는 물론 바르셀로나 대성당 외벽, 바르셀로나 공항과 도심에 운행되는 트램 등 도시 곳곳에서 진행한 갤럭시 S23 광고에도 부산 세계박람회 응원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이렇듯 삼성이 국가 위상까지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스마트폰에 이어 설상가상으로 반도체까지 망하면서 첨단 산업 분야가 완전히 몰락하게 됐는데요. 최근 미국이 나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제조 장비를 일본과 네덜란드가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면서 사실상 중국 반도체에 대해 봉쇄에 들어간 겁니다. 미국에 이어 일본, 네덜란드는 세계 반도체 제조 장비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 때문에 이번 제재로 중국 반도체가 세계 수준을 따라잡는데 20년 이상이 걸릴 거라는 최악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도 최대 교역국이었던 중국과 교역을 줄이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중국 수출이 마이너스 23%를 기록하는 등 연간 적자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간 공격적으로 반도체 설비 투자를 늘려왔던 중국이 작년을 기점으로 올해는 투자액을 33%나 급감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 따라 미국은 물론 일본, 네덜란드에서 핵심 장비, 소재를 수급하기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강제로 숨고르기에 돌입하게 된 셈입니다. 결국 이런 영향으로 최근 중국에선 경영난으로 파산한 반도체 기업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작년에 파산한 중국 반도체 기업은 5,800곳에 이르며 1년 전과 비교해 무려 68% 늘었습니다. 즉 하루 평균 15곳의 기업이 경영난으로 파산 상태에 처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너도 나도 탈중국을 실행하며 한국에 둥지를 트는 것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빅4라 불리는 ASML,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랩리서치, TEL은 이미 한국의 거점을 확보해둔 상태로 국내 고용 창출과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히타치 하이테크의 경우 올해 한국의 R&D 거점을 신설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은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이른바 빅2가 있어 중국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스마트폰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의 중국의 몰락이 한국에 어떤 큰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